제가 경안동, 쌍용동, 강남 1, 2동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광주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위원 노영준입니다. 우선 지난 11월 117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로 피해를 입으신 우리 광주시민 여러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일선 현장에서 피해 복구를 위해 애써주신 강세현 광주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분들과 방제에 앞장서 주신 광주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기후변화로 잦아질 기습적 눈폭탄에 철저한 대비로 남은 겨울 추가적인 눈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2024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몇 가지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2026-2027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개최를 계기로 종합운동장 등 광주시 곳곳에서 체육시설들이 확충되고 있습니다. 부족한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현재 국도비 확보 및 지방채 발행 등 예산 확보에 우리 집행부 공직자분들이 모두가 고생을 하고 있지만 원래 추진하려 했던 목현동 수영장 건립 부지가 안반 구조의 문제로 인해 전면 수정되어 최근에 광주시 종합운동장 부지로 이전을 추진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도 드러났습니다. 다행히도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조건부로 통과되어 50m 공인 수영장 건립 사업이 전면 무산되는 위기를 모면한 것으로 보이지만 얼마 남지 않은 준비 기간을 앞둔 광주 시민들의 우려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50m 공인 수영장 최종 확정 부지 인근에 실내 수영장이 이미 운영되고 있다 보니 사실 적합한 위치인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을 듯하지만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상당한 행정력과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경기도 종합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 사항들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극심한 세수 결손으로 인한 열악한 재정 악화 속에서 치러지는 행사인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내년에 체육대회가 열리는 가평구는 631억 원의 경제적 생산 유발 효과와 72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 광주시는 어느 정도의 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지,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주시 관내의 부족한 숙박시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최근 광주시 관내 거리 곳곳에 도배되고 있는 현수막들이 있습니다. 승인되지 않은 민간 임대주택 분양 홍보를 위한 불법 현수막입니다. 관련 지역 도시개발 사업은 현재 경기도에서 구역 지정을 위한 심사가 진행 중에 있는 와중에 주택건설사업 인허가나 도시개발구역 지정 승인 등 어떠한 행정 절차도 밟지 않고 거리에서 1m 단위로 홍보 현수막을 개척하고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관부서에서 현수막, 언론보도 혹은 SNS 등의 채널로 민간 임대주택 분양 홍보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거리에 도배된 불법 현수막들을 매일 철거하고 있지만 매일 새롭게 도배되고 있는 홍보 현수막들은 마을 경관을 훼손하고 시민들의 보행 안전에도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아직 개발 부지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고 하니 자칫 제2의 대구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기가 우리 광주에서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스러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여러 가지 위협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우리 광주시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방안과 관내 곳곳에 도배되고 있는 불법 현수막을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하신 광주시 문화재단 오세영 대표이사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현재 심각한 세수 부족과 계획했던 추가 지방채 발행에 차질이 생겨 대부분의 사업 부서들의 예산이 자체적으로 삭감되어 본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광주시의회 제312회 임시회에 선정된 광주시 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따르면 세계 관악 컨퍼런스가 종료되었음에도 출연금 예산을 거의 올해와 동결 수준인 110억으로 책정하여 제출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결되자 20억을 삭감한 90억으로 명시하여 출연동의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현재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 상태와
광주시 문화재단이 그간 보여준 운영 형태를 고려한다면 90억 출연금 또한 과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세 번째 임기를 맞이하시는 오세영 대표이사님께서 새로운 임기부터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재단을 운영하셔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바라봤던 재단의 행사 운영의 성격은 대부분 소규모 프리미엄 행사를 지향하고 있었습니다. 원데이 바캉스 하루 8,800만원, 빛의 서커스 이틀 1억 8천만원, 올해 6억대 예산이 투입된 광주시 남한산 문화재 개막식 참석 인원 400명, 2억이 투입된 K뮤직 페스티벌 참석 인원 4,000명, 최대한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해서 문화예술을 누리게 하기보다는 높은 문화예술 수준을 명목으로 행사의 규모와 참석자 수는 고려하지 않은 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행사들이 참 많았습니다. 재단의 운영 또한 너무나도 불투명했습니다. 25억 이상 투입된 세계 관악 컨퍼런스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분할 입찰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라는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기간 2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23억 규모의 긴급 입찰을 강행하였고 결국 KBS 미디어가 입찰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2022년 행정사무감사 때 서명 대필 공문서 위조로 논란이 되었던 총감독은 버젓이 이번 세계관악 컨퍼런스에서 고용되어 활동했음에도 재단은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봉사 차원에서 했다는 답변에 반대로 대행사에서는 비용이 지급되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먼저 위 두 가지 사항에 대한 대표이사님의 입장과 상세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대표이사님, 이제는 문화재단이 바뀌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재단의 출연금은 광주 시민의 혈세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대표이사님께서 혹은 문화재단이 하고 싶어하는 행사보다 우리 광주 시민을 위한 행사들을 기획하고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시 재정 의존도를 개선할 수 있는 재단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제는 고민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회수율을 높일 수 있을지,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보다 효율적인 행사 운영을 위해 대행사 운영 방식 또한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임기를 시작함에 있어 재단의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으실 대표이사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